TLD가 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면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림프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림프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면역기관이기 때문에 이 면역기관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림프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은 용어로는 음, 임, 음, 이뮤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뮤노. 어, 면역요법을 갖다가 이뮤 테라피라고 하고 면역계를 이뮤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식세포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 있어야 될 것, 셀프와 그리고 있지 않아야 될 것, 언셀프. 언셀프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내부에서 있었지만 원래는 우리 몸의 일부분인 정상적인 세포였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형된 세포의 암세포로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형태의 세포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있지 않아야 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자기로서 인식이 되어져서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우리 몸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런 넌셀프, 비자기를 처리하는 과정은 크게 특이성 면역과 비특이성 면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특이성 면역이라는 것은 일단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 이제 특정한 비자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비특이성이라는 것은 비특이성이라는 것은 특정하지 않은 비특이성, 특이성이 있는 비자기들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비특이성 면역은 결국은 가리지 않는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서 새롭게 생기는 것인지 일단은 가리지 않고 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면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매크로파지 대식세포에 의한 면역 작용이 비특이성 면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있는 저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NK 세포라고 하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암세포도 특징이 다른 암세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특징이 다른 다양한 암세포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NK 세포에 의해서 비특이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호중 유가세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백혈구 중에서 과립백혈구죠. 과립 백혈구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호중구, 호탄구, 그다음에 호염기구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과립 백혈구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혈액안에서 호중구, 혈액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호중구가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면역에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호중 유가세포, 효중 과립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저런 비자기를 처리할 때 갖고 있는 분해 요소, 과립 분해 요소를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특이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초적인 형태로 가리지 않고 비자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또 마찬가지로 특이성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무작위로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비자기에 대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 비특이성, 특이성 면역에 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일단은 여기 안티젠이라고 하는 항원이라고 표현하죠. 항원. 그리고 비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넌셀프. 이런 비자기가 있게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비자기 항원이 있게 되면은 이것을 1차적으로는 주로 뭐 B세포도 처리를 하겠지만 매크로파지 대식세포가 또 인걸피드 한다는 것은 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하는 대식세포한테 설명을 드렸죠. 식작용을 통해서 이것들을 소화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분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매크로파지 같은 경우에는 APC,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해서 항원 제시세포라고 대식세포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항원 제시세포로서 이 처리한 것들에 대해서 이 항원 조각들을 MHC 클래스 2 분자 어떻게 보면은 그 백식세포 표면 쪽에 MHC2라고 하는 그런 그 분자의 표면 쪽에 이렇게 항원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항원 조각을 갖다가 헬퍼 T셀, T셀 중에서도 헬퍼 T셀, 보조 T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 헬퍼 T셀이 여러분 이 항원 조각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여서 아 이게 이 항원 조각에 대한 정보를 이 헬퍼 T셀이 받아들이게 되면 아,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이런 항원들, 더 많은 이런 비자기들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들이 이 헬퍼 T셀에 의해서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퍼 T셀이 이런 정보를 이렇게 MHC2 클래스 2 그 분자 이 표면에서 이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매크로파지의 표면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이토카인을 이렇게 그 분출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면역세포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다른 면역세포는 일단 B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사이토톡식 T세포 중에서도 세포 독성 T세포라고 하는 결국은 이 세포를 보통 우리가 많이 면역에서 필요할 때는 성부 살인 성부살인을 하는 성부살인업자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성부살인이에요. 부탁을 받았을 때, 의뢰를 받았을 때 살인을 하는,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성부살인업자로 비유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자기를 결국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어떤 세포성 면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아이들을 사이토톡식 T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B세포,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T셀들을 그 사이토카인을 분출해서 이게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할을 하면서 결국은 자극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형부를 받았다는 거죠.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비자기를 없애라라고 하는 그런 청부 살인을 의뢰를 받게 되면은 결국 사이토톡식 T셀이 활동하지 않는 여기서는 비활동성인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자극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이 활동성으로 변해서 결국은 항원을 처리하는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B세포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정보, 아까 받은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자극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항체라는 일종의 뭐 안테나 같은 역할을 세포 표면에 이렇게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항체를 만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는 새로운 그 관련된 비자기를 처리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분출하게 된다는 거죠. 하게 되면 안티바디, 항체가 결국은 이렇게 그 주변에 이제 우리 몸을 타고 돌면서 뭐 면역 작용을 하고 있는 뭐 림프절이나 아니면 세포 주변, 세포 안에서의 세포 사이사이의 조직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와 관련된 자기가 정보를 받았던 이 항체에 딱 맞는 항원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항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반응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체를 콤플리멘트라고 하는 보체를 활성화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옵소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옵소닌화라고 하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옵소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처리 과정을 통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항체 주변을 그러니까 항원 자체의 주변을 항체가 딱 이렇게 그 결합이 되어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화 과정, 스테라라이제이션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 항원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원 제시를 받은 헬퍼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출을 해서 B세포나 활동하지 않는 사이토톡식 T셀을 자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활동하지 않는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받아서 결국은 그 갖고 있는 정보로 이제 항체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B세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자극으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토톡식 T세포나 B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할을 하게 되는데 임무를 나중에 이제 좀 더 빠른 형태로 이거 반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세포 중에서도 메모리 B셀, 기억 B세포죠. 그 다음에 T세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메모리 T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 이전에 그 기작이었던 항원에 대한 이전에 들어왔던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메모리 T셀과 메모리 B셀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결국은 2차적으로 다음에 추후에 2차적으로 그런 안티젠 항원이 비자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것들이 새롭게 분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B셀이나 메모리 T셀을 자극을 해서 결국은 바로 이전처럼 없애는 역할, 그리고 항체를 여기서 그 항원을 없애는 역할을 사이토톡식 T세포가 할 수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혈장세포, 혈장세포에서도 바로 반응을 해서 항체를 더 생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어, 처음에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생기는 이런 비자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마크로파지가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헬퍼 T세포에 의한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전에 지금 현재 들어온 거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메모리 B셀과 메모리 T셀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추후에 오는 2차적으로 들어오는 나중에 최후에 이게 우리몸에 생기는 그런 비자기에 대한 것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혈장세포에 의해서 B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면역작용을 액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안티바디 항체가 매개체가 되어서 반응하는 면역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중재가 되어서 매개체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면역 반응을 하는 T세포에 의한 세포성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면역에 대한 반응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예, 이전 거로 가서 예, 갔었을 때 이렇게 특이성 면역과 비특이성 면역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이전에 처음에 이제 설명을 했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이 특이성이라는 것의 의미와 특이성이라는 것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금방 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세포성 면역은 주로 이제 T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면역.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헬퍼 T세포가 배식세포 또는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항원 제지세포과는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했죠. APC. 그런 세포들. 그게 아까 대식세포가 대표적인 것이고 B세포도 항원 지지세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원 지지세포한테 받은 어떠한 그런 정보를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 B세포나 내지는 체액성 면역에 관련된 B세포나 그다음에 세포성 면역 관련하는 이런 사이토톡식 T 세포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억제 세포는 우리가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면은 결국은 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셀프와 넌셀프 중에서 없어져야 될 넌셀프, 비자기만 없애야 되는데 면역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까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그런 셀프까지 자기까지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못하게 적절하게 너무 과하게 민감하지 않게 예민하지 않게 면역작용이 너무 민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억제 세포가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억제 T세포도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이토톡식 메모리 셀에서 이제 기억세포, 당연히 T세포 중에서 기억세포도 이제 다음번에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한 정보를 갖고 있다가 다음에 2차적인 노출이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비특이성에서는 예, 대식세포가 대표적이라고 했고요. NK세포. 특히 이제 암세포는 이 NK세포에서 많이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 유가세포가 될 수가 있고요. 퇴행성 면역 중에서도 관련된 것은 우리가 보통 항원 항체 반응을 할 때 특히 이제 항체를 형성하는 플라즈마 셀 여기 있죠? 여기 네, 형질세포라고 하는 플라즈마 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 반응이 일어날 때 부체계는 그런 것들에서 원활하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조금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체 컴플리멘트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음, 형태로 일을 하게 하는 거고요. 사이토카인은 말 그대로 네, 사이토 세포를 키네틱 움직이게 하는 활동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는 여러 화학 물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대표적인 것이 인터페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소자임은 분해 효소니까 체액성 면역에서 분해 효소로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할 때, 또는 항원 항체 반응을 할 때 분해 효소로서 작용하는 여러 그 효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포성과 체액성 면역, 특이성과 비특이성 면역을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MLD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해볼 때 림프 정체가 인체 방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림프가 정체된다. 예비 림프, 예비 림프가 그 자리에 있다. 정체된다. 결국은 조직액이 이 림프 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세포 주변은 쪽에서 세포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포들은 농도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때 결국은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림프성 기관, 대표적인 림프성 기관인 림프절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조직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비자기,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어야 되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바로 처리하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림프절이기 때문에 림프절로의 이동은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림프절로의 이동이 원활치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런 림프 정체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면역계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어, 비자기라고 생각하는 뭐 암세포라든지 아니면 감염된 우리 몸의 세포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더 활개를 치고 또 번식하거나 더 증식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정상적인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LD의 림프의 기능이 좋다, 림프의 기능이 별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LD를 통해서 이런 림프의 흐름을 신시키게 되면 결국은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딱 그것을 뭐 조직학적으로 또는 뭐 실험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갖고 있는 조직에 있는 이런 비자기들이 빨리 림프절로 이렇게 이동되게 하는 결국은 예비 림프들이 림프성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촉진을 할 수 있다. 촉진을 하면 그만큼 처리하는 것, 없어져야 될 것들에 대한 처리가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이 있는 분들 또는 암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암이 없다 또는 정상적인 아직 성인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도 그래도 우리 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나쁜 비자기들을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것, 림프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